MBC의 일부 뭐 특파원이 백악관에 혹시 이런 뉴스 아느냐라고 확인까지 이런 의도적으로 계속 퍼뜨리려는 거 아니었느냐. 네. 이득을 얻는 것 차원이 아니고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리겠다. 동맹의 신뢰까지 흔드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북한 미사일도 있지만 지금 뭐 오늘도 계속 핫하게 이어지는 게 결국 대통령 발언 논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순방 외교 다녀오고 나서 이 순방은 오간데가 없고 오로지 발언 논란만 남은 상황인데 바이든이다 비속어다 그러는데 지금 이 바이든 야당은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해서 이게 외교 참사다 막 했는데 지금 자꾸 이제 돌려보고 다시 듣고 해보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정말 말리문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1억 불 공약하기로 한 거를 이 야당이 승인 안 해가지고 날리면 그러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BC나 야당이 이게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외교 참사로 몰아가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우리 배 부장님 말씀하신 게 그 합리적인 추론이고 저도 그게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는 뭐 민주당과 MBC가 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어제 사실은 그 MBC가 고발도 됐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근데 그 이제 조사야 경찰이 하겠지만 지금 막 흘러나온 얘기들이 그때 이 MBC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한두 시간 전에 동영상 짤이 돌고 또 받은 글이란 형식으로 이거 뭐 소문 같은 글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실수 크게 했다. 뭐 바이든 쪽팔리다고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돌았는데 그 동영상은 사실은 그 청와대 풀기자단에서 송출해 준 건데 그걸 방송사 사람들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외부로 나갔다는 건 누군가 유출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MBC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송사가 유출시킨 거고 그거를 동영상이나 받은 글로 돌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민주당 보좌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방송사와 야당 간에 뭔가 뭐 조작을 둘러싼 공통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 말 앞에 이제 뭐 좀 이게 뭐 EXX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전혀 안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냐 말림이냐는 걸 굉장히 부정하게 들린 거를 이제 속을 해야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누가 봐도 뭐 방송이나 언론에 근무한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무리했을 때는 무리해서 역풍이라고 하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저한 정치적 이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진 자가 범인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특정 방송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또 자기가 얻을 게 있을 것이고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이제 야당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결국은 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추론하는 것 같은 그런 동기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뭐 범죄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MBC의 일부 뭐 특파원이 또 이거를 갖고 국무부나 미국 그 백악관에 혹시 이런 뉴스 아느냐라고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계속 퍼뜨리려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야당 야권 지지층에서 이게 허위 매국 방송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정도가 단순히 자기들이 이걸 공격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좀 얻겠다. 라는 동기라고 그러면 동기 정도가 좀 이제 질적으로 뭐 나쁜 측면에서 좀 낮은 거고요. 진짜 나쁜 거는 뭐냐면 그걸 넘어서 아예 한미동맹을 흔들어 버리겠다. 글쎄요. 그걸 목적으로 했으면 앞에 그 정도면 정치적 이득 정도 수준인데 두 번째는 거의 뭐 이적 행위에 가까운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바이든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욕을 한국 대통령이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세상사로 나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아주 나쁜 사람을 욕했어. 그러니까요. 이간질 시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뭔가 하지도 않은 말로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제 국가이기나 큰 틀 하에 네. 여야가 정쟁을 하고 뭐 상대방 진위를 좀 왜곡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일상사가 네, 모르죠.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네.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국가 이익 앞에서 이렇게 네. 하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할 때 네. 총리님께 여쭤봤어요. 네. 그때 한참 영국도 조문 논란이 한창 시끄러워서 네. 총리님께도 여쭤보고 저는 이제 외교부 차관님을 불러서 네. 여쭤봤구나. 영국 가서 이게 조문을 뭐 많은 나라 정상이 했는데 다른 나라 정상도 다 또 이렇게 뒤에 하고 뭐 여러 가지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게 있었는데 이것을 침소봉대 가지고 마치 난리 난 것처럼 네. 외교 참사인 것처럼 국내에서 정쟁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 네. 나는 못 들었다니까 외교부 차관님도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그런 나라가 네. 있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 네. 외교부 우리 조 차관님도 네.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거 조문하고 네. 유엔 총회라고 하는 다자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백 몇십 개 나라가 와서 지금 자기 나라 대통령의 공식 그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네. 주변에 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잘하신 한 마이크 이런 건데 네. 또 한 마이크 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많고. 근데 어쨌든 그건 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이 국내에서 문제를 하고 또 이 문제 자체가 어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좀 뭐 흠집을 내서 정치 이득을 얻는 것 차원이 아니고 우리 그렇죠.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동맹의 신뢰까지 흔드는 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사실은 그 상대방한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한 거 맞냐? 잘 안 들리는데 애매한데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하면 확인한 다음에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왜냐면 무슨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잣말하고 지나가는 걸 굳이 저렇게 무슨 핫한 뉴스처럼 긴급 뉴스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퍼뜨려서 결국은 이게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 이건 언론사 입장에서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 2016년도에 뭐 적절한 비교에는 훨씬 더 트럼프 당시 후보가 심각하지만 뭐 잘 아시는 여성과 관계된 불편한 이야기를 네, 해서 네. 굉장히 힐러리가 공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좀 심각한 이야기라 네. 사실은 뭐 들리는 후담은 트럼프 캠프에 네. 성질 급한 분은 짐 싸고 선거 끝났다고 나갔대요. 근데 이제 바로 네.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TV 토론에 네. 트럼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라카에서 그냥 혼잣말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난리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우리 대통령과 비교 안 할 때로 그건 그렇죠. 진짜 심한 막말이고 네. 뭐 여성 인격 혐오고 그런데 근데 뭐 좀 이렇게 뭐 엘리트 계층에는 그 뭐 대통령 될 사람이 그런 말을 아무리 라카에서 혼자 말이지만 하면 되느냐 이런 거였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그게 문제 크게 안 삼았습니다. 삼았던 힐러리가 나중에 손해를 봤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용도 왜곡됐지만 설사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혼자말로 뭐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면 창피하겠다. 창피하겠다는 용어를 좀 소위 시쳇말로 썼긴 했는데 아니 뭐 그게 무슨 큰 이슈가 되는 겁니까?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에 벗어난 이런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죠. 네. 이번 순방길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엔 총회 연설도 했고 또 캐나다 가서 반도체 업체랑 계약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명히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순방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유엔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아젠다 무슨 연대를 통해서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확대 네. 이런 이니시티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도 유엔 총회 연설도 네. 뭐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IRA부터 뭐 사전에 조율은 그렇죠. 네. 사실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저도 그래서 정말 외교의 신에 뛰었던 정말 고위직들 유엔이나 미국의 대사도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이 유엔 총회 끝나고 다자회담 하게 되면 굉장히 보통 30분 단위로 네, 그렇죠. 총회가 막 빡빡빡 열 몇 개 잘라가고 하는데 막. 하나가 길어진다든지 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면 이게 사실 펑크가 나서 네. 새로 하는 건 이거는 뭐 일이 다반사죠.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도 또 갑자기 또 그 전에 예상치도 못했던 엘자베드 여왕께서 서거를 하셨고 네. 거기에 가고 그러면서 뭐 그건 다반사고 그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한 실무의 공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스타트업하고 뭐 이런데 12.5조 달러인가 네. 투자 받았잖아요. 2002년 네, 네. 이후에 예. 최고 금액이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그 양상훈 주필이하고 칼럼도 썼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100조 정도 되는 돈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뭐 기업이 어떤 환경 때문에 기업도 나가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단편 하나로 다 끊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100조를 우리 기업이 한국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대학 졸업하고 다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그거 하면 또 중견기업들 협력업자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그 사람 또 그 직장 가진 사람들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형태가 달라져요. 근데 왜 미국에 투자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으로 봐서 투자 환경이 한국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당연히 규제를 완화해서 그렇죠. 기업들이 맞아요. 한국에 투자하게끔 해야죠. 맞아요. 아니 뭐 외국을 투자를 유치하고 리어쇼링을 떠나서 일단 예. 국내 기업부터 잡으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그걸 왜 광을 내고 일부러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기업이 해외 투자하지 말고 자국 투자하도록 지금 네. 거의 뭐 난리인데 왜 우리는 떠밀었겠어요? 아. 예. 중국, 북한하고 눈치 보는데 미국이 시비 걸지 못. 그렇죠. 북중에 하는 외교적인 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상 뇌물입니다. 대북 그 정책 봐달라 이거죠. 그럴 거예요. 100억 달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정상회담을 해서 네. 아니 외국에 100조씩 이렇게 투자를 약속해주고 외국에 그 공장 지어주겠다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아.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네. 2002년 이후에 12.5조 달러 투자 유치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는 그 태도가 다른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모든 게 이 비속어 논란에 가려가지고 참 그렇죠. 이렇게 된 게 예.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제 그 한미가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거의 오랜만에 한미 연합 훈련을 했고 또 항모까지 와서 아주 뭐 공중 해상 훈련을 네.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됐던 훈련을 이 다시 재개한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2017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그때 북한의 신년사를 보면 남북 대화, 니들이 원하는 남북 대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해라. 네. 첫 번째가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네. 그다음에 6.15하고 14를 실천해라. 그러니까 네. 니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주겠다고 약속한 거 내라 이 소리. 네. 근데 그게 주려고 했는데 북핵 때문에 못 주게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북핵은 그대로 있고 일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18년 신년사를 보시면 네. 6.15 14만 싹 빠지고 뭘 두 가지 조건이냐면 연합훈련 중단하라. 그건 그대로고요. 네. 6.15 14 실천 대신에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아. 아.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 네. 그런데 그게 화답이 돼서 이제 평창에 오게 되고 소위 이제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나타나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네. 쭉 연결되고 그의 9.19 평양 이동되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금 보면 거대한 거짓 평화쇼가 이루어지는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뒀어요. 네, 네. 그게. 네. 근데 올해 UFG부터 그 연합훈련 다시 그렇죠. 이제 운영했죠. 다시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전략자산 전기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들어오면서 4년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걸 두 개를 중단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핵화는커녕 북한이 핵 능력이 역대 정부 중에서 대통령 재임 기한 5년 네. 동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획기적인 그러니까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북한의 저 핵무기가 완전히 그렇죠. 실체화됐고 평화쇼 이제는 뒤에서 다 만든 거예요. 법까지 만든 거예요. 네, 법제화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협상은 없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쏘았던 북한이 하지도 않은 것을 일부는 보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하지도 않은 걸 또 거짓말한 것도 있고 거짓말이 이 주체가 둘입니다. 북한하고 네. 문재인하고 둘 다 하여튼 네. 우리 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네. 둘이 그렇죠. 합작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무효화됐으니까 당연히 이건 합리적으로 그때 우리가 북한한테 들어줬던 걸 원위치시킨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거는 2019년 원위치시켰어야 돼요. 그렇죠. 안 하고 했던 것을 비정상적인 소위 북한에 의한 계약 파기 조건을 다시 정상화시킨 것이 이번에 두 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